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출전 기회가 줄어들기 시작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올 여름 이적 시장 매각 리스트에 올랐다는 프랑스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영입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던 파리 생제르맹 구단의 내부 방침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와 맞물려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아스널이 올 여름에 프리시즌 기간 아시아 투어 협상을 진행 중인 사실도 밝혀지면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과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올 여름 아스널 이적 가능성을 높이 점치는 이유, 유럽 언론의 최신 보도, 독점 보도 내용과 한준TV에서 확인한 정보까지 종합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판 스포르트의 최신 보도 내용입니다. 2월 27일에 나온 보도인데요. 이강인이 벌써 움직이고 있다라며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가 떠날 경우 그 후계자 대체 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기사 본문 살펴보시면 원대한 포부를 안고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은 기대에 부응하는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예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 한국인 공격형 미드필더는 올 여름 파리에서 짐을 싸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면서 이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한 것이죠. 마요르카 측에 2,2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이강인은 파리의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주전으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설명하는데요. 바르콜라, 덴벨레, 두에, 네베스 같은 선수들이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이강인 선수는 경기 막바지 몇 분씩만 출전하는 등 부차적인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근래의 상황이죠. 원래는 많은 출전 시간 부여받았고 선발 기회도 많이 찾아왔었는데 두에와 네베스의 올 시즌 합류 그리고 덴벨레의 올 시즌 경기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이강인 선수는 최근 경기 마지막 순간 교체 투입으로만 기회를 얻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파리 생제르맹 경영진은 이미 공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선수 영입에 대비하기 위해 이강인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를 매각하고 이미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할 선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선수단 내의 공간과 쿼터를 마련해서 다른 포지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덴벨레가 가짜 9번으로 뛰고 있지만 오른쪽 윙어로 뛰면서 최전방의 진짜 9번을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 그 포지션에 큰 돈을 쓰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왼쪽 측면 공격수로 흐비차 크바라첼리아를 이미 영입한 가운데 이 선수를 오른쪽에도 배치하고 있는 파리이기 때문에 현재 냉정히 파리 안에서 이강인 선수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 겨울 이적 시장 이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적 제안을 해온 팀이 없는 상황이지만 아시아 시장에 대한 매력, 그 아시아 시장의 마케팅 가치로 인해 이강인 선수가 이적할 팀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완전 이적을 선택할지 아니면 임대로 다른 팀을 보내서 추후 다시 그 기회를 모색할지 이강인 선수에 대한 활용의 끈을 남겨둘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움직였을 때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을 제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즌 도중 투입할 수 있는 자금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임대 계약을 맺어놓고 여름 이적 시장 한 해의 회계장부가 정리되고 다음 연도 회계장부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적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의사였던 것이지 이강인 선수를 임대로 데려와서 간을 보겠다 이런 의사는 아니었다라고 확인이 되거든요. 어찌됐거나 올 여름에도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기에 파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가 더 잘해버리면 남기고 싶은 더 큰 이적료를 받는다거나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갖고 싶은 생각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이적 협상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주목할 점 중 하나가 바로 2025년 여름에 진행될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어떤 팀이 내한할까인데요. 이미 이강인 선수가 파리로 이적하자마자 파리가 한국에 와서 전북 현대와 경기를 했었죠. 그 당시 마요르카가 한국 투어를 추진한 바가 있고 나폴리도 한국 투어를 추진했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후 한국 투어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초청팀이 됐었죠. 또한 마요르카는
결국 한국에 오지 못했던 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한국 선수가 소속된 유럽팀의 내한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팀이 마땅치 않을 경우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두 명문팀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빅매치를 치렀던 사례도 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이미 2번이나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내한을 했었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의 높은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 한국 팬들이 토트넘에 대해 갖고 있는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고, 또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확인한 정보를 통해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또 한 번 내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오늘 2월 28일에 나온 보도를 보면 메시와 손흥민이 상암에서 맞붙나라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쿠팡 측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대관을 7월 말 8월 초 일정에 할 수 있는지 서울시에 문의했다라는 상황이 포착된 것인데, 이미 바르셀로나의 내한 경기를 위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 대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르셀로나의 내한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는 별도의 경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내한 경기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잡음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경기도 아직 공식 확정되진 않았는데, 라리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이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내한 경기를 함께 열면 어떤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투어 경기, 한국 투어 경기를 각각 준비하는 또 다른 한국 측 프로모터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최종적으로 쿠팡 플레이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쿠팡 플레이가 단독으로 일단은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 역시 파리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다 보니까 파리 내한을 진행하는 것도 조금은 불투명해졌고,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와 메시가 속한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가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도 언급이 됐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 마이애미가 올여름에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게 되고, 그 대회 참가로 인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일정도 빡빡하게 이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열리는 기간에 한국까지 또 굉장히 먼 거리를 와야 하는 일정이 가능할지 여부도 미지수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거취도 미지수입니다. 그저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거론되었을 수는 있지만 확정 단계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토트넘 초청을 추진하게 된 하나의 이유는, 원래 토트넘이 올여름에는 한국 투어 경기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홍콩 매체 포스트에 따르면 아시아와 호주 기업인 TEG 스포츠와 테틀러가 초대형 투어 경기를 합동 추진하면서 이 경기를 홍콩에서 열기로 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더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7월 26일을 예정일로 리버풀과 AC 밀란이 홍콩에서 경기를 하고, 7월 31일에는 아스널과 토트넘이 홍콩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런던 더비를 해외에서 여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5만석 규모로 최근 설립된 새로운 카이탁 스타디움을 성대하게 알리기 위한 행사이자, 올 여름에는 피파 클럽 월드컵이 열리다 보니까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게 된 유럽의 명문팀들이 아시아 투어를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투어 경기에 대해서 토트넘 측도 아스널 측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했고, AC 밀란 측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라고 했어요. 미리 사전에 이 정보가 유출되면서 알려지긴 했는데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7월 31일에 정말 아스널과 토트넘이 홍콩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그 이후 한국을 방문해서 한 경기를 더 치르고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팀 다 한국을 온다는 게 아니라, 두 팀 중 만약 한국 선수가 있는 팀이 그 시점에 있다면 그 팀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일환으로 한국을 거쳐서 한 경기 더 하고 행사도 진행하고 유럽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강인 선수가 맨유, 뉴캐슬, 아스널과 연결되고 있는데, 그 세 개 팀 중에서 명성상으로는 맨유와 아스널이 우선하고 있고, 그 두 팀 중에서는 현재 성적과 의지와 여러모로 이강인 선수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팀은 아스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시점까지는 아스널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포착이 됐고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 역시 맨유와 연결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 혹은 바르셀로나 혹은 또 다른 유럽의 명문팀 바이에른 뮌헨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팀들과 이적 협상이 이루어지고 완료가 될 경우에는 그 팀이 클럽 월드컵 일정이 이미 끝난 후에 또 아시아 투어이기 때문에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팀이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올 가능성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클럽 월드컵 참가와 더불어 많은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슈, 이강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을 통해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파리와는 접촉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결국
어떤 팀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올지는 아직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올 여름 이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스널이 이강인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의 아스널 담당 기자이자 수석 기자인 존 크로스가 영국 시간으로 2월 27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독점 기사라고 소개하면서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올 여름에 큰 영입을 원하고 있고, 또 아르테타 감독이 최근 맨시티를 위협할 우승 경쟁 대항마로 막 치고 올라오다가 올 시즌 리버풀이 치고 올라가서 맨시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이 아닌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굉장히 근접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최전방 9번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 그리고 외대고르와 사카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격수가 없다라는 점인데, 그 자리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은 그런 큰 선수를 영입하려면 기존 자원 중 일부를 내보내야 재정 지속 가능성 규정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를 위해 매각 대상으로 올라온 선수가 레안드로 트로사르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둘 중에 한 명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사우디 프로리그에 타깃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적료를 받으면서, 꽤 큰 돈을 받으면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일단 트로사르는 30살이고 아스날과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매각 가능성이 크고, 마르티넬리는 23살로 어리고 또 자녀 계약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부상으로 인해 조금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우디뿐 아니라 여러 팀들이 어린 브라질 대표 선수인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즉 두 선수를 매각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매각했을 때 꽤 큰 돈이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돈으로 아스널이 가장 먼저 영입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9번 공격수인데, 이미 메리노라든지 또 수비맨디의 영입도 예약을 해두고 있고, 외대고르까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을 많이 데려온 아스널인데, 뉴캐슬의 지금 가장 뜨거운 공격수죠. 알렉산더 이삭도 그때 레알 소시에다드 멤버입니다.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가장 원하는 공격수는 이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삭을 뉴캐슬로부터 데려오는 것은 뉴캐슬 역시 리그 내 경쟁팀인 아스널로는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영입 가능성이 높은 스트라이커는 RB 라이프치히의 베냐민 세슈코라고 존 크로스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 영입도 제안은 해보겠지만 안 된다면 세슈코로 선회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슈코의 이적료는 실제로 5,500만 파운드로 아마도 1억 파운드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 이삭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데려올 수 있겠죠.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제주스, 하베르츠, 사카가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에 광범위한 고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왼쪽에 트로사르나 마르티넬리를 내보낼 경우 새로운 왼쪽 공격수로는 거듭 프리미어리그와 연결되어 왔던 스페인 대표 윙어죠.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춘 아틀레틱 빌바오의 스타 니코 윌리엄스가 우선순위이지만, 이 선수 역시 이적료 협상이나 경쟁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가 여의치 않는다면 올 시즌 본머스 돌풍의 핵심인 앙투안 세메뇨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 대대적인 리빌딩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선수, 계약이 끝나가는 선수, 미드필드 라인에 조르지뉴와 토마스 파티도 작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레알 소시에다드의 뛰어난 볼란치죠, 마르틴 수비멘디와 어느 정도 계약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들 외에도 수비라인의 잉여 자원인 야쿱 키비오르와 올렉산드르 진첸코도 정리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에두 디렉터가 사임하면서 선수 운영을 총괄할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가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제이슨 아이토가 임시 스포츠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식 디렉터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오랫동안 성공적인 이력을 쌓아왔던 로베르토 올라베 디렉터가 지난 시즌의 끝으로 소시에다드와 결별을 했고 무직 상태인데, 이분이 아르테타와도 인연이 있고 아르테타와 함께 아스널을 이끌어갈 스페인 커넥션으로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로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올라베 디렉터는 쿠보의 레알 소시에다드 입단을 추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황희찬 선수가 한창 잘츠부르크에서 잘할 때 영입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선수들에 대한 강한 호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일할 때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던 이강인 선수도 직접 지켜봤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이들 외에도 물론 맨유와 뉴캐슬의 디렉터였던 댄 애쉬워스라든지,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렉터였던 안드레아 베르타 등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베르타 같은 경우도 아틀레티코 시절 이강인 선수 영입 과정에 관여가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올라베가 오든 혹은 베르타가 오든,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원하는 선수의 성향을 봤을 때 이미 디 애슬레틱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올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아스널과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스널의 리빌딩 상황을 스쿼드 포지션
포지션별로 보자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하베르츠를 가짜 9번으로 두고 있고 제주스를 9번으로 둬도 진짜 9번으로서 포스트 플레이는 어렵거든요. 이삭 또는 세슈코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왼쪽에 트로사르나 마르텔레나가 나갈 경우 니코나 세메뇨가 오게 될 겁니다. 오른쪽은 사카가 있고 은와네리가 있지만 은와네리가 아직 어린 유망주이고 설익은 측면에 있어서 사카의 보결 자원으로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고 외대고르의 자리도 은와네리가 볼 수 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또한 성향상 은와네리가 외대고르의 자리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보다는 사카 자리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는 성향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외대고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로서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미드필드 라인에 워낙 많은 선수가 떠날 예정인 가운데 수비맨디가 온다고 하더라도 외대고르, 메리노, 하베르츠, 라이스 요 4명이 있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온다면 이강인, 외대고르, 메리노, 하베르츠, 라이스, 수비맨디가 이렇게 더블 스쿼드의 미드필드 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가짜 9번도 되고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가 다 되는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파리의 에니케 감독이 그러했듯이 이강인 선수를 만능 열쇠로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 각각의 포지션에서 부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주전 자원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죠. 수비 라인은 이미 확실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살리바가 떠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히 영입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이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공격 자원 전 영역에 걸쳐서 영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아스널 역시 토트넘이나 맨유가 한국 선수를 통해 막대한 아시아 마케팅 효과를 누렸던 것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 선수 몇몇을 영입해봤지만 그 선수들의 활약도가 좋지 않았고 토미야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는 지금 아스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브리오샹과 쿠프드 프랑스 8강전에 부상으로 결장했는데요. 경미한 부상이었기 때문에 부상 복귀 소식도 전해졌어요. 3월 2일 일요일 새벽 5시 5분 릴과 프랑스 리그앙 24라운드 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꽤 긴 시간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상 복귀 상황이기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하지는 않겠지만 주중에 리버풀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있다라는 점 3월 6일 목요일 새벽 5시 3월 12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리버풀과 16강 1, 2차전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릴과의 경기 어느 정도 기회를 받을 것이고 그 경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면 리버풀과의 경기에도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영입 의지와 영입 투자 금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 투어 협상을 진행 중인 아스널이 올 여름 이강인 선수와 함께 아시아에 오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 많은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 상황, 다양한 이적설, 독점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